안녕하세요. 8월 25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지소미아의 종료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주말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빨리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악재가 많아서 생각처럼 좀 쉽지 않은 모습이긴 하네요.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요.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지난주에 또 이게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속보로 나온 이야기죠. 중국이 이제 75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미국에게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미국이 3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시장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면 매우 안 좋은 소식이죠. 보복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재보복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를 이미 뭐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면 무역 분쟁이 더욱 심각하게 번질 수 있고요. 또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긴 합니다만 이 미국과 중국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에게 중간재를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변 국가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그런 공포감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과의 관계, 즉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 중국에서 다 나가라 철수해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또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또 주목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 이것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조차도 안 됐죠.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적인 부분들을 좀 그래도 내가 좀 낮추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 나았을 텐데 전혀 그런 쪽을 안 했습니다. 미국 경기 괜찮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이유는 아직은 없다. 뭐 그러면서 연준 의원들이 뭐 양갈래로 나눠져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실망감을 줬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연준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많이 빠진 하락한 모습이 이제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대체제가 있으면 좋은데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것도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을 줘버렸기 때문에 악재에다가 악재를 더한 거 즉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거나 뭐 설상가상 네, 뭐 이런 식의 모양새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특징주 좀 알아볼까요? 오늘은 시청자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팟빵에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대한해운 24,000원 매수가입니다. DBI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됐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대한해운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요. 좀처럼 반등이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연이 네. 왔거든요. 대한해운 지금 2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가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손실 좀 보고 계시고 이제 BDI 지수라는 것은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나 오늘 영어 썼어요. 네. 발틱 드라이 뭐 건화물 운임 지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해운 지수,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임 지수가 높아지면 해운주들에게는 호재죠. 왜? 배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만약에 1,0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운임이 높아졌다 그러면 1,200을 받아서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DI 지수가 높을 때는 대체적으로 해운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뭐 해운주나 중공업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화물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해운, 조선 이런 것들은 경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7년도, 2003년도, 2007년도 요 당시 대한해운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이때는 뭐 STX부터 해가지고 해운주들 다 같이 올라갔는데 전례 없는 그런 호황세였잖아요. 무역도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적인 부분들이 호황세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호황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호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운주들의 운임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은 지금 나쁠 것은 없어요.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이나 해운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닥 국면을 지금 오래 다지고 있는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섰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뭐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가지셔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쪽까지 간다라면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중 조절 조금만 잘 유지하신다라면 이런 것들 감안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1차적인 지지 라인 때는요. 2만 500원 정도 있겠네요. 25,000원 정도. 거의 2만원 근처대에서 지지선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저점 지지권에 가까이 있다. 매도해야 될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나가려면 일단 시장에서 무언가 좋은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신호가 없죠. 그래서 반등은 언제쯤 나갈 것인가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보다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종합해보면 지금 매수하면 지루할 수 있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매수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 잡아내는지 확인 후 매수하자 그 말씀 드리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대한해운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홀딩 전략 그리고 25,000원 정도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 좀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적절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바닥을 다지는 것을 기다리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올려주시는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차 계속 풀 매수인데 덜 불안해지게 현대차 강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송 들으면 자신감도 붙고 무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네요. 현대차 특집 꼭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 어떤가요? 저도 이제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요즘에 이제 부자빠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앞서서 해운주 얘기할 때는 경기가 아직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시기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과정을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경기 좋아라는 느낌이 와야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즉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죠. 이 내구재라는 부분들은 이제 수명 연한이 굉장히 긴 이런 상품들을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이 내구재 주문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최근의 흐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경기가 아직 엄청나게 증가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은 아닌데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일단 자동차 업종이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점유율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높다 낮다 이야기 말들 많지만은 뭐 서서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 좀 괜찮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 밀렸다라고 하지만 저점은 이제 작년 말부터 이미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요 구간대, 즉 저점 바닥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지지가 되는 라인대를 지지해 준다라면 여기서는 뭐 주가가 이 위에서 내려가든 아니면 올라가든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번 순서에 대한 그런 지지 패턴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만
반등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전환되겠죠. 올 연초처럼 정배열 전환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해소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쪽 지지가 확인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지지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여줬다는 이야기고,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가장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않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현대차 계속 풀 매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사지 마. 그리고 비중이 많으니까 계속 들어오면 떠는 거 아닙니까? 내 돈 다 밀어넣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것은 내가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중 같은 부분들 반드시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서 사나 뭐 15만원에 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 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욕심이죠. 바닥 밑에서 탐욕적인 생각으로 제일 싸게 사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주식이라는 것을 항상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팜 시스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대차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현대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지가 좀 형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연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지테크인데요. 어떤가요? 일지테크는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됨에 따라서, 지소미아가 종료됨에 따라서 국산화, 소재의 국산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특징 종목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 인기 종목들 전부 다 보니까 애국주라는 표현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애국주 또는 이제 소재의 국산화 이런 쪽인데요. 이 기업도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애국주 같은 경우들이야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뭐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탈일본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정부가 정책을 쓴다든지 대기업이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들어간다면 기업 자체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있는,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잘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가 이런 데서 또 이런 데서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지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여기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지테크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네네. 의견 덧붙여 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애국주죠. 이게 애국주인데, 애국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 뭐, 이거는 뭐, 유니클로 대신 이런 데서 사입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매출이 그렇게 회사의 이 가치를 이렇게 2배, 3배씩 끌어올릴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은 이것은 소재의 어떤 개발주라든지 이런 쪽이랑 좀 관련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매운동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이런 애국주들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 관점에서의 매도 포인트가 좋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도 시점 장기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남겨놓고 한번 지켜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패턴에서의 그냥 매도 포인트 나쁘지 않겠고, 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의 일부를 청산하시고 일부 남겨놓고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매수 의견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의 시점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통상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시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거래량 종목,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인기 검색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남인데요. 모남이 좀 어떤가요? 모나미도 애국주네요. 네. 네, 이것도 애국주인데, 설명은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매운동을 해서 얼마큼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게 2,500원, 3,000원 라인에서 지금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불매운동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렇게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항상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차익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분들은 비중 정말 조금만 해가지고 지켜보시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나미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인데요. 어떤가요? 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금 인보사 사태로 아주 난리가 난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인보사에 대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냥 계속 임상을 해왔었는데 세포가 바뀌었죠. 세포가 원래 이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세포가 들어가서 다른 제품이다 해서 이제 취소가 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코롱 쪽에서 이야기한 이제 이 임상 결과 논문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세포가 바뀐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런 임상 시험을 해와서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 나오면서 다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죠. 세포가 바뀌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인받은 것이 가짜다. 다 사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끝까지 안 해주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세포가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시기가 초기 시점이었고 그 세포가 바뀐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고 그것이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면 또다시 괜찮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럴 때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반등이 더 연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좀 볼 거예요. 단기 반등에서의 차익 매도가 나왔고 이 부분이 강하게 밀어 올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좋은 기대감 가지고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상태는 변동성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도 피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또 6종목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이사님도 오늘 너무 대단히 감사했어요. 지금 보면은 악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혼란스럽고 주말이 좀 불안하실 분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악재가 그 끄트머리까지 가서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냥 거기서 한번 빵 터져버리고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좀 가지시면서 주말은 또 주말대로 놀아야 되잖아요. 주식 걱정 때문에 또 잠도 못 주무시고 놀지도 못하고 하지 마시고요. 즐길 걸 즐기시고 걱정은 월요일날 아침부터 하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